오늘은 좀 재미난 차량입니다. 링컨 내비게이터 블랙라벨이라는 차량인데요. 직수입해서 들어온 차량이에요. 정식 수입 차량은 지금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차량은 일반적인 리스 차량이 아닙니다. 사용자 리스라고 해서 이용자 앞으로 취득을 하고 리스사가 저당 정도, 소위 이야기하는 돈만 빌려주고 저당만 걸어놓은 사용자 리스 차량입니다. 이렇게 직수입 차량 그리고 사용자 리스 차량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난 차량이라고 그랬죠. 링컨 내비게이터 블랙라벨은 소위 이야기를 하는 SUV 중에서도 9인승 차량입니다. 풀사이즈 SUV인데요. 쉐보레의 타호,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 포드의 익스페디션,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를 한 링컨 내비게이터, 이 차량들이 모두 풀사이즈 차량입니다. 최근 차박이나 캠핑, 야외로 활동들이 늘어나면서 SUV들 대단히 많이 선호를 하게 되었고, 이 SUV 자체로도 좀 적다고 생각을 하신 분, 풀사이즈의 SUV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직수입 차량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이 차량처럼 정식적인 딜러십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신차급 차량들을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딜러에게서 받아오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프리미어 모터스라는 곳에서 인수를 해와서 본인들이 워런티를 챙겨주고 소모품도 보증을 해주는 이런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이 차량뿐만 아니라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차량들을 전문 취급하는 업체들이 많은데요. 해외에서 생산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한국에 온다 해서 워런티가 안 될 뿐이지 크게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포드나 링컨 같은 경우에 프리미어 모터스에서 보증이 만료가 되면 현재 포드 매장이나 링컨의 AS에서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이 들어갈 뿐이지 그 AS를 못 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부품을 쓰기 때문에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수입이다, 정식 수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선입견일 뿐이지 차량 자체는 문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링컨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에도 롯데캐피탈에서 실제로 리스를 받아준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리는 링컨의 내비게이터나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직수입으로 온다 하더라도 차량 금액이 1억 5천에 금액이 고가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링컨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보통 두 가지 모델인데, 리저브 모델하고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블랙라벨 모델인데, 리저브 모델만 해도 1억 2천에서 1억 3천, 블랙라벨 모델은 1억 4천 8백 정도가 실제로 매매가 되는 금액이고요.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구매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수입 차량이라는 것 때문에 보통 할부나 리스를 할 때에도 취급하는 회사들이 각기 다른데요. 사용자 명의의 리스 차량이든 리스 차량을 정리를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리스를 정리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일단은 봐야 됩니다. 이 차량이 어떠한 상태인가? 18년 12월 28일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그때 수입을 해와서 정식 국내에서 등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억 4,800 블랙라벨 차량이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15,800km. 법인에서 사용을 했고 업무용 차량으로 썼는데도 주행거리는 많지 않습니다. 사고도 역시 없었고, 이 차량이 실제 중고차 가격으로는 얼마에 매매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니까 엔카에 가서 살펴봤더니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차량도 많이 나와 있지도 않고요. 1억 1천 정도 금액으로 보면 되지 않겠나 저는 유추를 합니다. 세 번째, 리스 이율은 대략 한 6.7% 정도가 됩니다. 법인 리스 치고는 높은 편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좋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 9% 이렇게 법인에서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데 상대적으로 좀 낮은 금액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60개월 약정에 27개월 그리고 자녀가 33개월 매월 236만 6천 원이 리스료입니다. 보증금으로는 2,960만 원, 잔존도 동일하게 2,960만 원 같이 넣었습니다. 27개월 납입한 현재 기준으로 봤더니 미해수 원금이 9,681만 원, 반납을 하게 되면 27만 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좀 아쉽죠? 27개월 동안 236만 6천 원씩 보증금도 2,960만 원 넣었는데 돌려받는다니 27만 원 준다? 아무래도 선택하기는 쉽지 않겠죠. 인수하는 경우에는 7,628만 원, 7,600 한 30만 원 정도 되네요. 오늘 좀 중요하죠? 여기 별표 치셔야 됩니다. 이 차량은 사용자 명의의 차량이다.
여기 등록증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스사 명의가 아닙니다. 리스를 사용하시는 명의자의 명의입니다. 리스사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할 필요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리스사가 잡고 있는 저당만 풀어내면 된다.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 명의가 법인 명의로 있기 때문에 중고차 업체에게 판매를 할 때에는 자산 매각이 되기 때문에 계산서는 끊어줘야 된다. 취등록세는 없지만 계산서는 끊어줘야 된다. 인수로 처리를 할 때에는 중고차 시세 1억 1천에서 7,630만원 빼주고 매입하는 상품화 비용 그리고 마진 제외를 한다면 1억 1천에서 7,630을 차가면 3,370인데요. 이 금액에서 대략 한 870만원 정도 빠지고 2,500만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법인에서 판매를 했었을 때 내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승계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6,729만원, 6,730만원 정도 됩니다. 승계를 제3자에게 할 때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270만원이다. 이율도 6.7%로 무난하기 때문에 이율 보정 없이 그냥 승계로 넘어가면 되겠다. 여기서 나오죠. 반납을 하면 27만원, 인수해서 중고차 업체에게 넘겨준다면 시유카 기준으로 한 2,500만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스 승계로 넘긴다면 4,2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납과 리스 승계 차이에는 4,250만원이라는 갭이 있네요. 법인 입장에서는 리스 승계를 해야 분명하게 마땅한데 직수입 차량이고 구매를 하시고자 하는 후 이용자께서 그렇게 쉽게 리스 승계로 받아서 타려고 하겠느냐라는 부분 생각해 봐야 되고요. 60개월 중에 27개월을 이미 벌써 비용 처리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나머지 33개월로 이것을 하겠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차량은 빨리 정리되는 중고차로 판매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건데 두 가지 부분은 좀 눈여겨봐야 된다. 사용자 리스기 때문에 이거를 명의를 변경을 해주는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법인 입장에서 중고차 업체로 넘어갈 때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리스사에서 다시 넘어왔다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취등록세는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계산서는 끊어줘야 된다. 일반적으로 법인에서 중고차를 판매하듯이 매입금액 확정해서 그 금액만큼의 계산서를 끊어주면 된다. 그런데 롯데캐피탈이 지금 리스사잖아요. 리스사에서 걸고 있는 저당 금액을 봐야 됩니다. 저당 금액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느냐. 리스 중도 해지 정산서 인수 조건을 다시 보시면 청구 금액 보이시죠? 1억 588만 4천 원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롯데 리스에서 잡고 있는 본인들이 잡고 있는 일종의 채권이라는 겁니다. 저당 금액이라는 겁니다. 이 금액을 법인에서 리스사에 납부를 해야만 저당 해지가 되는 거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당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저당 해지금이 필요한데 보통 1에서 1.5% 정도가 제 경험에 의하면 저당 해지 금액이 되더라고요. 1억 500이라고 놨으면 100만 원이거나 한 15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저당 해지 금액은 법인에서 본인들이 내셔야 된다. 오늘 건에서는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리스는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꽤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항상 이야기를 드리고 정확하게 제대로 된 업체와 꼭 정리를 하셔야 그 조금의 손해라도 없다는 것 이야기를 드리고 리스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는 진심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시유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